안녕하세요. 세라이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파친코도 다 읽었고요. 두 권 다 윌라 오디오북으로 읽었습니다. 파친코는요, 제가 애플 TV로도 드라마 시리즈를 봤고 책으로도 읽었거든요. 며칠 동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소설을 생각을 하면 선자의 어머니가 떠오르고 늙어버린 선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나오죠. 일본 사회에 결코 동화될 수 없었던 그런 인물도 떠오르고 이 모든 게 또 제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서 떠오르고 제 모습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그래서 너무 견딜 수 없이 슬펐어요. 한국인의 한 같은 그런 정서 있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게 내 몸 어딘가에 유전자처럼 박혀 있구나. 그 책이 그거를 이렇게 건드린 게 분명해요.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도 그렇고 제 뭐 지인들한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처럼 그렇게 막 울었던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오열할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약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파친코는 선자의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책 한 권이 무려 5세대를 아울러요. 읽다 보면은 참 감개무량하고 와, 우리나라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작가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옛날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그게 이해가 갑니다. 이 책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자이니치라고 부른대요. 3대째 일본에서 나고 자라도 한국인은 한국인인 거예요. 일본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한국말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도 한국인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일본인 취급을 받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당연히 인정 안 해주잖아요. 물론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거 좀 잠깐 살았다고 이 모든 차별과 부조리함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지만, 그 나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You never can be one of them. 이 말이요, 되게 귓전에 맴돌았어요. 진짜 마음을 막 찢어놓는 그런 대사였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유학을 가고 은행에 취직을 하고 그러면 뭐 해요. 그래도 결국에는 파친코 아들인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제 학교에 일본인 선생님이 계세요. 한번 물어봤죠. 파친코가 진짜 일본에는 한국인들이 운영을 하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분은 하네다 출신이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파친코 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소설을 읽었으니까 그 북한 사람이라는 게 북한 출신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분단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주고 싶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별말은 안 했죠. 근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경 안 쓴다. 파친코를 하던 뭐 한국인이든 자기는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친구들 중에 그런 출신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별하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분하고 되게 깊은 골이 우리 둘 사이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아시아계 동료, 직원이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큰 벽을 느낀 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선자의 어머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요, 흥미로운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선자의 엄마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특히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시집가기 전날에 쌀가게에서 쌀을 사다가 이렇게 밥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애플 TV쇼에서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물론 연기 잘 하시는 거는 이제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놀랐던 점은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그 감정들 있죠. TV를 보는 순간 그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왜냐면 연출하시는 방법이라던가 연기자들의 연기 같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 느꼈던 그 느낌하고는 사뭇 달랐거든요. 그런데 윤여정 선생님이 나오는 장면에서는요,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분의 연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씬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한 3초? 5초 정도? 대사 한마디 없는 씬에서 이미 늙어버린 선자, 그 한평생을 다 선자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이제 옛날 생각을 하는 그 선자의 모습을 어떻게 윤여정 선생님은 저렇게 표현을 하시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빠친코 지으신 분이 이민진 작가님이시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소설 여기저기에요. 이방인으로서의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인 노아가 와세다 대학을 들어가죠. 거기서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 여가 자기를 곁에 두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가 나 같은 외국인을 남자친구로 사귀면 뭔가 인종차별주의자 같지 않은 게 증명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너의 평등한 사상을 증명할 만한 뭔가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자세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읊조리는 장면이 잠깐 지나가요. 결국 이 여자친구하고 오래 사귀지는 않았고 작가도 그거를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죠. 정말 이방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되게 알거든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에서도요, 간간히 그런 게 나와요. 테드라는 남자가 이제 월스트리트 그 투자회사에서 굉장히 그 성공한 남자인데요. 이 남자가 나중에 스테이시라고 주인공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를 어떻게 비꼬냐면, 한국 남자랑은 안 사귀고 백인이랑만 만나다가 막상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한국인한테 와서 손을 벌리는 뭐 그런 여자다. 이렇게 비꼬는 그런 장면에서도 막 말하기는 껄끄럽긴 하지만 사실인 면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스테이시의 백인 남자친구인 제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와서 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에게는 내 부모님이 너무 쉬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披露宴 같은 데 가서 망설임 없이 와서 자기를 막 인사하고 어필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참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또 글로 적었을까? 그런 장면이 많았어요. 또 뭐 되게 많죠. 나중에 자신의 보스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해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파란 눈을 갖고 저렇게 아름다운 그 백인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묘사하거든요. 너를 좋아했을 것이다. 너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그런 인생은 대체 어떤 인생일까? 남한테 배척당한 적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인생. 이민자로서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차별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약간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너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류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멋진 곳에 취직을 하고 여자들도 자기를 되게 좋아하죠. 잘생겼으니까. 뭐 그런 인생. 굉장히 저한테는 막 꽂히는 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작가님의 책을 2권을 이제 연달아서 읽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그런 대사들,
좋기도 했고 아쉬웠던 점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되게 전체적으로 책이 straight forward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팍팍팍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잡고 물고 늘어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게끔 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민진 작가님의 책 2권을 읽고 느낀 점은 이 2권이 다 한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다룬다는 점. 이민자들은 사실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그리고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일본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방인들을 다룬다는 게 이 책의 이민진 작가님의 책의 특징이고요. 또 2번째 큰 특징이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약간 대하소설 같이 스케일이 되게 크고 이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여러 가지 자잘한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재미가 있는 게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들만의 다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것들을 다 굉장히 담담하게 간단 명료하게 적어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제 제가 뭐 인종차별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꽂히는 장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 팬들도 이 책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컴플레인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끝내요. 그리고 move on, 다른 얘기를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담백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파친코 제가 리뷰를 좀 읽어봤는데 너무 막 디프레스하다, 너무 우울해진다 책을 읽으면.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한국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소화를 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감정이 이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의 리뷰를 좀 쭉 읽고 나서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소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감정적으로 제 모든 것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읽은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담대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그런 문체가 있어요. 이 작가님은. 그래서 오히려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책 2권을 다 읽고 사실 장면 하나하나 막 하나씩 잡아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작가님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사실 파친코는 제 인생 책이기도 하지만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은 솔직히 소설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가님이 앞으로 계속 책을 내신다면 읽을 의향은 있고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조건인데도 백인이 하는 거랑 한국인이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인끼리도 서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하소설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 소설도 너무 좋지만 작은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묘사를 하는 그런 소설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설들이 저 같은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을까, 미래에. 그런 바람을 하면서 오늘 이민진 작가님의 책 2권 파친코하고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